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옛날 어느 마을에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설아. 하얀 눈처럼 맑고 순수하며 흐르는 강물처럼 깊은 학식을 지녔다 하여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설아의 아버지 서류는 마을의 큰 지주였는데 백성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분이었습니다. 땅이 넓어 여러 소작인을 두었지만 흉년에는 소작료를 면제해주고 충운기엔 곡식을 구워주며 백성들과 정을 나누었지요. 아버님, 이번에도 소작료를 절반만 받으시는 건가요? 그래야지. 올해는 가뭄이 심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러다가는 우리 집안 살림도 어려워질 텐데요. 설아야, 네가 글 공부를 하면서 맹자의 왕도 정치를 배우지 않았느냐?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어찌 우리만 풍족할 수 있겠느냐? 설아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마을의 부녀자들이 모두 나서서 설아를 딸처럼 키워주었지요. 덕분에 설아는 글 공부뿐 아니라 바느질, 음식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우리 설아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고와. 그려 저리 똑똑하고 현숙한 교수가 어디 있겠나.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설아가 아침이면 가을가에서 빨래하는 아낙들을 도와주고 저녁이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며 모두가 흐뭇해했지요. 장날이면 설아는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인사를 건넸고 설아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안부를 꼼꼼히 물었지요. 춘삼 아저씨, 댁의 막내는 열병이 다 나았나요? 아이고, 설아 아가씨 덕분에 주신 약이 효험이 있어 이제는 쏜살같이 뛰어다닙니다요. 이렇게 설아와 서륜 부녀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나 그렇듯 이런 평화로운 날들이 영원할 순 없는 법이었지요. 마을의 뒷산에 봄꽃이 한창 피어나던 그해, 마을의 평화를 깨뜨릴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형암 서문혁이라는 자가 이웃 마을들을 하나둘 장악해가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서문혁이라는 자가 자신의 삶을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마을의 평화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서리가 내리는 늦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검은 휘장을 두른 관가에 가마가 들어섰지요. 그 감에서 내린 이는 새로 부임한 형암 서문혁이었습니다. 여봐라,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라. 새로운 형감 대인께서 백성들을 만나보신다고 하셨다. 관아의 아전이 마을을 돌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쩐지 두려움이 묻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관아 마당에 모이자 서문혁이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마을은 내 손아귀에 있다. 나라에서 정한 세금 외에 내가 정한 세금을 더 거둘 터이니 모두들 명심해라. 서문혁의 눈빛은 매서웠고 그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대감마님, 올해는 가뭄이 심해 수확이 예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추가 세금은 너무... 말을 꺼낸 한 농부의 등에 곤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감히 형감의 말씀에 토를 달아? 서문역의 수하들이 휘두른 곤장에 농부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설아의 아버지 서륜이 앞으로 나섰지요. 현감대인,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혁은 서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호, 이 마을 제일의 부자라는 서륜 선비로군. 듣자 하니 꽤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던데.
그날 이후 서문혁의 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혹한 세금 징수는 물론이요.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하는 자는 곤장을 맞거나 옥에 갇혔지요. 특히 서문혁의 눈에 가시는 서륜의 땅이었습니다. 서륜의 땅을 모두 내게 넘기도록 해라. 거절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서문혁의 수하들이 매일같이 서륜의 집을 찾아와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서륜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결코 넘기지 않겠다고 버텼지요. 아버님,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설아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서륜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아야,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란다. 우리 마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지. 내가 이 땅을 서문혁에게 넘기면 소작농들은 어찌 되겠느냐. 그러던 어느 날 서문혁의 수하들이 한밤중에 서륜의 집 곳간에 불을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불을 끄려 했지만 서문혁의 수하들이 막아섰지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서륜 선비, 앞으로 더한 일이 벌어질 테니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요.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고 서문혁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맞설 수 없었지요. 서문혁의 뒤에는 조정의 권력자들이 버티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서리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서문혁은 다시 한번 서륜을 관하로 불러들였지요. 서륜 선비, 내 말을 끝까지 거역할 작정이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소. 땅 문서에 도장을 찍으시오. 촛불 아래 서문혁의 얼굴은 더욱 음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륜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서문혁을 마주 보았지요. 대감께서는 제가 왜 이토록 버티는지 아십니까? 덧. 이 땅은 단순한 전답이 아닙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흉년에 굶어 죽을 뻔한 마을 사람들을 살리고자 전 재산을 털어 마련하신 땅이요. 제 아버지께서 가뭄 때 우물을 파고 도랑을 내어 일구신 땅입니다. 서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요? 이 땅은 우리 가문만의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이지요. 제가 이 땅을 쉽게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서문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독사와 같은 냉기가 번뜩였지요. 그럴 줄 알았소. 당신 같은 꼰대 선비들은 항상 그렇지. 도리니, 의리니 하는 말로 포장하면서. 형암께서는 백성을 아버지와 같이 사랑하라는 왕명을 잊으셨습니까? 서륜의 말에 서문혁의 얼굴이 핏기가 가득 올랐습니다. 감히, 내 놈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옳지 않은 일에는 임금께서도 간언을 들으시거늘 형암께서는 어찌 백성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당장 저놈을 끌고 가라. 서문혁이 고함을 지르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전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서륜은 저항하지 않았지요. 다만 조용히 서문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암께서는 권력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하지만 백성의 한숨은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놈을 지하 옥에 가두어라. 물 한 모금도 주지 말고. 이제 보자. 그 꼿꼿한 목이 언제까지 꺾이지 않나. 서륜은 그렇게 지하옥에 갇혔습니다. 춥고 습한 지하옥은 한겨울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서륜의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딸 설아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으니까요. 한편 설아는 아버지가 잡혀간 후 매일 밤 관아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하옥을 바라보며 설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아버지, 제가 꼭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문혁의 악행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설아의 눈빛이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관아의 담장 밑에 숨어 호흡을 고르고 있었지요. 며칠 동안 살펴본 결과 한밤중이면
서문역의 수하들도 술에 취해 졸음이 쏟아진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설아는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습니다. 평소 활달한 성품 덕에 몸이 날렵했기에 담을 넘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누구냐?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설아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지요. 그림자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서문역의 수하이자 암살자인 매월이었습니다. 이런, 설아 아가씨가 아니십니까? 감히 관에 몰래 들어오시다니. 매월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설아는 재빨리 도망치려 했지만 매월의 속도는 그림자보다도 빨랐지요. 아가씨, 그렇게 쉽게 도망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매월의 소나귀에서 달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지요. 이봐라! 모두 이리 와라! 매월의 외침에 곧 수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설아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지요. 아니, 이게 누구야? 설윤의 딸이 아니던가. 서문혁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도끼가 번득였지요. 아버지를 풀어주세요. 호호, 이제 보니 부녀가 다 똑같구나. 고집은 못 버리고. 서문혁은 매월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매월, 이 계집에게 우리 관아가 어떤 곳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거라. 네, 대감님. 매월의 소나귀에서 채찍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설아의 비명이 밤하늘을 찔렀지요. 하지만 설아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놈들의 악행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구나. 매월, 저 계집을 마을 밖으로 끌고 가 내다 버려라.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매월은 설아를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달빛도 닿지 않는 깊은 산길을 한참이나 걸어 올랐지요. 이제 죽을 준비는 하셨나요, 설아 아가씨? 매월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는 설아를 깊은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지요. 설아의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깊은 산속, 달빛조차 희미한 밤이었습니다. 바위 벼랑 아래 설아가 쓰러져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약초를 캐며 걸음을 옮기다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웬일이람. 간군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설아의 상태를 살펴보았지요. 온몸이 멍들고 팔다리는 부러진 듯 했지만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시는군요. 정신 차리세요, 아가씨. 설아를 조심스레 안아들었습니다. 그의 오두막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요. 달빛 아래 설아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설아 아가씨가 아니신가? 간군은 설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도 이 고을 사람이었기에 설아와 그녀의 아버지 설윤 선비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분명 서문혁 그자의 지시겠구나. 간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도 서문혁에게 가문이 몰락당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아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지요. 버티세요, 아가씨.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간군은 설아를 업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오두막에는 평소 약재를 다루며 모아둔 갖가지 약초들이 있었지요. 아버지. 설아가 의식 없이 끊임없이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군은 그녀의 상처를 하나하나 정성껏 치료하기 시작했지요. 아가씨,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간군의 정성 덕분에 설아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은 팔다리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요. 아가씨, 중마고우가 보내준 버섯으로 죽을 쏘었습니다. 간군이 따뜻한 죽을 한 술 떠서 설아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내가 밥을 먹여주는 것이
부끄러워. 몇 번이고 고개를 돌렸지만 간군의 진심, 어린 정성 앞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지요. 간군 도령, 이리 돌봐주시니 어찌 갚아야 할지. 아가씨께서 어서 낳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아는 난감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는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지요. 도령님, 소피가 설아의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간군은 설아의 마음을 알아챘지요. 아가씨 부끄러워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간군은 마치 오랫동안 병을 돌봐온 의원처럼 자연스럽게 설아를 돌보았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어떤 불순한 마음도 없었지요. 오직 병든 이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부끄러워 마십시오. 아가씨께선 지금 병환 중이시니 저는 그저 의원일 뿐입니다. 간군의 말에 설아는 조금씩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정성과 배려가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세월이 흘러 꽃이 피고 지기를 몇 번, 간군은 매일같이 약재를 구해오고 정성스레 설아를 간호했습니다. 그의 지극한 정성에 설아의 몸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지요. 오늘은 창가에 앉아 계실 수 있겠습니다. 강훈이 설아를 조심스레 안아 창가로 옮겼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설아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설아는 문득 간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못한 채 자신을 간호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늘 따뜻했지요. 도령님, 제가 이리 오래 신세를 지다니. 아가씨, 이제는 아시지 않습니까? 제게는 이 시간이 결코 짐이 아닙니다. 간군의 말에 설아의 마음이 살며시 떨렸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설아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그 차디찬 지하옥에 계실 텐데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간군은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서륜 선비를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설아는 간군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 감춰진 단단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달이 밝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창가에 앉아 간군이 약재를 다루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문득 그의 손길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도령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이제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달빛을 바라보았지요. 아가씨, 실은 저도 서문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간군의 목소리가 깊어졌습니다. 저희 가문은 이웃 고을에서 대대로 의술을 전수받은 명문가였지요. 하지만 서문혁이 새로 부임하면서 간군의 손에 들린 약재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자는 저희 가문의 의술로 돈을 벌겠다며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의술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며 거절하셨지요. 그러자 그날 밤 저희 가문의 모든 약재 창고에 불이 질렀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의서들도 모두 불타버렸지요. 아버지께서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간군의 눈에서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숨어 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설아는 간군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 감춰진 깊은 상처와 복수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도령님,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서문혁은 단순히 저희 가문만의 원수가 아니에요. 이 마을 모든 사람의 원수이자 이 세상의 악이에요. 설아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빛처럼 차갑게 빛났지요. 저희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그자를 물리칠 수 있을 거예요. 도령님의 지혜와 제 용기로. 간군은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지요. 아가씨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는 제가 숨어 지내던 시간을 끝내야겠군요. 서문혁에게 빼앗긴 것들 모두 되찾아와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굳은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이 마을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마을은 점점 더 쇠락해 갔습니다. 서문혁의 수탈은 날로 심해졌고 백성들의 한숨소리는 깊어만 갔지요. 이보시오, 들었소? 박신혜가 결국 땅을 빼앗기고 쫓겨났다지 않소? 쉿, 목소리 낮추시오. 벽에도 귀가 있다는 걸 잊었소. 사람들은 이제 길거리에서도 목소리를 낮추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문혁의 앞잡이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동태를 살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높으신 분이 찾아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백운대감이었지요. 하하하, 서문혁 그대가 이 마을을 잘 다스리고 있다고 들었소. 역시 내가 추천한 사람이 틀리지 않았구려. 백운대감의 호방한 웃음소리가 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문혁은 굽실거리며 대답했지요. 모두 대감님의 은덕이옵니다. 이번에 거둔 세금도 절반을 대감님께.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가는데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서문혁의 뒤에 이런 권력자가 있었으니 그가 더욱 횡포를 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한편 지하옥에 갇힌 서륜의 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서륜 선비, 아직도 고집을 부리시겠소? 도장만 찍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소만. 차라리 이 몸이 죽을지언정. 매일 밤 서륜의 비명소리가 지하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지요. 여보시오, 저 소리. 서륜 선비의 비명소리 아니요? 제발 그만. 더는 듣고 싶지 않소. 마을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서륜의 고통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가족을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마을은 끝났소. 서문혁과 백운대감이 결탁한 이상. 저주받은 세상이구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때였습니다. 달빛 아래로 두 개의 그림자가 살며시 움직였습니다. 설하와 간군이었지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마을이 이대로 망해버리기 전에. 그렇습니다, 아가씨.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달빛은 차갑게 빛났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마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령님, 저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 모두를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가씨.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밤 오두막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고 합니다. 도령님, 서문혁의 비리를 밝히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달이 지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설아와 간구는 오두막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눈빛이 차가웠지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지난번 일을 잊으셨습니까? 간군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고개를 저었지요. 이번엔 달라요. 제가 여종으로 변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마침 서문혁이 새로운 여종을 구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설아는 자신의 긴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고운 얼굴에 흙을 묻히고 값진 비단옷을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지요. 어떠세요? 이제는 제가 여종처럼 보이나요? 간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설아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지만 들키시면 어쩌시려고. 걱정 마세요. 제가 어릴 적부터 글 공부만 한 줄 아세요? 어머니들께 배운 살림 솜씨로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설아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밤 관아 근처를 맴돌며 아가씨의 신호를 기다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계획이 시작된 것이지요. 이튿날 관아의 하인들이 새로운 여종을 뽑는다며 마을 처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설아는 그들 사이에 섞여 들어갔지요. 너는 이름이 뭐냐? 봄이라고 합니다. 설아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지요. 저 계집은 쓸만해 보이는구나. 데려가거라. 이렇게 설아는 서문역의 저택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비밀이었지요. 깊어가는 밤, 설아는 저택 안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지요. 한 여인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 어쩌면 이리도 악독해지셨나요? 설아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틈 사이로 서문혁의 여동생 연희가 보였지요. 그녀는 창가에 홀로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식사하시렵니까? 설아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요. 괜찮다. 그대는 새로운 봄이라 했나? 네, 아가씨.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설아는 연희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지요. 봄아, 넌 우리 오라버니가 어떤 사람처럼 보이니? 연희의 뜻밖의 질문에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마을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모두가 고통받고 있어.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연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지요. 아가씨, 혹시 오라버님의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연희가 놀라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설아의 정체를 눈치챈 듯 했지요. 당신은 설아 아가씨? 설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제발 우리 오라버니를 멈춰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가다간. 연희는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숨겨둔 열쇠 하나를 꺼냈지요. 서재 열쇠예요. 오라버니와 백운대감이 주고받은 편지들이 모두 그곳에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가씨.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설아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진 사이 설아는 서재의 문을 열었지요. 이것이 백운대감과 주고받은 비밀 문서들. 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찾은 것은 단순한 비리 문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정의 고위 관리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은 모든 증거였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겠어요. 설아는 밤마다 부엌과 하인들의 숙소를 오가며 조심스레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서문역의 부하들 사이에 조금씩 불신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들었어요? 어젯밤에 최설이가 서문역 나리 서재에 몰래 들어가는 걸 봤다는데. 정말이에요? 아니, 하필 그 초해설이가 부엌대기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아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이야기를 흘렸지요.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엔 김서방이 백운대감과 몰래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하던데.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서문혁의 부하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내 놈이 감히 나를 의심하느냐. 내 놈이야말로 수상하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부하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서문혁이 뛰쳐나왔지요. 감히 관해서 이게 무슨 소란이냐. 나리, 김서방이 백운대감과. 쉿, 입 다물어. 서문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지요. 매월 당장 나오너라.
서문혁은 자신의 암살자를 불렀습니다. 나리를 위해 목숨 바쳐온 초의 서리마저. 나리께서는 그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매월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문혁은 자신의 그림자마저 의심스러워졌지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누구를? 서문혁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부하들이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옥죄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설아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이에요. 당신의 모든 악행이 무너지는 날이 곧 올 거예요. 그날 밤은 유난히도 달빛이 밝았습니다. 설아는 서문혁의 비밀 문서를 품에 안은 채 서재를 빠져나오고 있었지요. 이제 거의 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연 설아 아가씨셨군요. 매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설아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일이 쉽게 속을 줄 알았습니까? 당신의 걸음걸이, 손끝에 묻어나는 양가의 기품, 처음부터 수상했어요. 달빛 아래 매월의 손에서 검이 번뜩였습니다. 설아는 재빨리 비밀 문서를 품 안에 숨겼지요. 매월, 그대도 서문혁의 악행을 알고 있잖아요. 알면 어떻습니까? 전 이미 그분께 목숨을 바쳤어요. 매월의 검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설아는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검날의 붉은 피가 배어났지요. 언니,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늦었어요. 이미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보았으니 매월의 공격이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설아는 필사적으로 피했지만 점점 달빛 아래 핏자국이 늘어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설아 아가씨, 간군이 담장 너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양낭이 들려 있었지요. 매월, 이건 당신도 알고 있을 독약이에요.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오면. 간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매월은 그 양낭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요. 그녀는 간군의 의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아 아가씨, 이쪽으로. 설아는 간군이 던진 줄을 잡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매월이 뒤쫓아왔지만 간군이 던진 약가루가 그녀의 시야를 가렸지요. 안 돼. 놓쳐버렸다. 매월의 분노에 찬 외침이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설아와 간군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지요. 아가씨, 다치신 데는? 괜찮아요. 이것을 보세요. 설아는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서문혁과 백운대감의 모든 비리가 담긴 증거였지요. 설아는 여종의 복장으로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조용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저태가니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해. 왜 이리 조용하지? 설아가 대청으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훗,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횃불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서문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군, 빨리 도망가요. 설아의 절박한 외침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간군은 오히려 담장을 넘어 안으로 뛰어들었지요. 아가씨를 놓아주십시오. 호호.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줄이야. 서문혁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 간군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그것은 백운대감과 서문혁이 주고받은 비밀 편지였습니다. 간군은 설아가 연희에게서 받은 열쇠로 이미 서재에 들어가 문서를 빼돌려 두었던 것이지요. 감히. 서문혁의 얼굴이 핏기가 가득 올랐습니다. 그는 설아의 목에 칼을 들이댔지요. 그 편지를 내놓지 않으면 이 계집의 목숨은 없다. 간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설아가 외쳤지요. 도령님, 절 두고 가세요. 그 증거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어서요.
저는 괜찮으니 간구는 마지막으로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넘어 사라졌지요. 서문혁의 분노에 찬 고함이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당장 저놈을 잡아라. 그리고 이 계집은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설아는 서문혁에게 붙잡힌 채 지하옥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지요. 이제 모든 증거는 간군의 손에 들어갔으니까요. 모두들 들으시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깊은 밤, 간군은 마을 뒷산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모인 이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교차했지요. 하지만 서문혁의 세력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어찌... 춘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강훈이 서문혁의 비리 문서를 꺼내 들었지요. 보시오. 이것이 서문혁의 악행을 증명하는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설아 아가씨가 그자의 소나귀에 잡혀 있소. 강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닌 절박함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오. 그렇소. 우리가 나섰다간 가족들까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춘석이 앞으로 나섰지요. 저는 가겠습니다. 모두가 놀라 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으로 고생하실 때 설아 아가씨께서 약을 지어주셨지요. 그리고 흉년에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설윤 선비께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춘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그래, 나도 가겠소. 나도. 1명, 2명.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지요. 좋소. 우리는 이렇게 하겠소. 간구는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춘석과 젊은이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외웠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행동할 시간이오. 동이 트기 전에. 마을의 젊은이들이 하나 둘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모였지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지하옥에서 설아가 서륜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춘석과 젊은이들이 지키는 가운데 간군이 서륜의 맥을 짚어보았지요. 다행히 숨은 붙어 계십니다. 하지만 어서 치료하지 않으면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횃불빛이 번쩍이며 서문혁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서문혁은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횃불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지요. 매월, 당장 이 마을에 불을 질러라. 한 놈도 남기지 마라. 네, 나리. 매월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마을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지요. 큰일 났습니다. 서문혁이 마을을 불태우고 있어요. 춘석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설아는 아버지를 부축한 채 간군을 바라보았지요. 도령님, 어떻게 하면 좋죠? 간군의 눈빛이 달빛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춘석 어르신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시오. 나머지는 나를 따르시오. 강훈이 앞장섰고 젊은이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불길이 마을을 휘감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서문혁, 이제 끝이오. 간군의 외침이 불길 속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불빛 아래서 서문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끝이라고? 끝내는 건 내가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에요. 불길이 치솟는 마을 한가운데서 설아가 서문혁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검이 들려 있었지요. 감히 내까짓 계집이. 서문혁이 달려들었습니다.
설아는 아버지에게 배운 검술로 그의 공격을 막아냈지요. 두 사람의 검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십시오. 강군이 외쳤지만 이미 설아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지요. 마을 사람들의 한숨, 아버지의 고통, 모두 갚아주겠어요. 설아의 검이 번뜩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녀의 날카로운 공격에 서문혁이 뒷걸음질 쳤지요. 한편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서문혁의 부하들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춘석이 이끄는 젊은이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매월, 어서 이놈들을 막아라. 서문혁이 고함을 질렀지만 매월은 이미 간군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매월, 당신도 이제 눈을 떠야 할 때요. 간군의 말에 매월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으악! 서문혁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설아의 검이 그의 손을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서문혁의 칼이 땅에 떨어졌지요. 이제 끝이에요, 서문혁. 설아가 서문혁의 목에 검을 들이댔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울려 퍼졌지요. 서문혁의 부하들이 하나둘 무너진 것입니다. 이럴 수가. 서문혁은 바닥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그의 주위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이제 당신의 모든 악행이 밝혀질 거예요. 백운대감과 주고받은 비밀 문서도, 그동안의 만행도 모두 임금님께 알려질 거예요. 설아의 말에 서문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의금부 포졸들이 온다. 춘석의 외침과 함께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한양 대궐, 왕이 친히 하교를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설아와 간군이 올린 상소문을 본 임금의 안색이 험악해졌지요. 이런 흉악한 일이 백운, 네가 직접 해명해 보거라. 전상에 앉은 백운대감의 얼굴이 파리해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서문혁과 주고받은 비밀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지요. 전하, 이것은 모두 서문혁 놈이 아직도 거짓을 고하는가? 임금의 호통이 대전을 울렸습니다. 그때 간군이 한 걸음 나섰지요. 전하, 이 문서들을 보십시오. 백운대감이 서문혁을 도와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증거가 모두 있사옵니다. 설아도 앞으로 나와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 이것은 제 아버지 서륜이 당한 고문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을 사람들의 탄원서이옵니다. 임금은 오랫동안 문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서늘해졌지요. 백운, 네가 이토록 나라를 배신하고 백성을 괴롭혔단 말이냐. 전하, 이것은 입을 닫거라, 의금부 대사령. 예, 전하. 백운을 귀양 보내라. 평생 해가 뜨는 곳을 보지 못하는 섬으로. 서문혁은 더더욱 멀리 백성들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라. 전하. 백운대감이 엎드려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금부 포졸들이 그를 끌고 나갔지요. 설아야. 예, 전하. 내 아버지 서류는 참으로 충직한 선비였다. 이제 그대들의 마을로 돌아가 백성들을 돌보거라. 임금의 말씀에 설아와 간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백운대감은 절의 고도로 서문혁은 땅끝 마을로 유배를 떠났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지요. 눈 내리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서문혁이 떠난 후 마을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퍼졌지요. 이제 우리 땅이 돌아왔구나. 그래, 이젠 농사지을 걱정은 덜었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임금께서 내린 교서대로 빼앗겼던 땅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지요. 서류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다시 마을의 어른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집 사랑방에는 늘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선비님, 올해는 모내기를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게 말이오. 올해는 봄이 일찍 올 것 같으니. 서류는 젊은이들에게 농사의 이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은 마을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지요. 아버님, 약은 잊지 마시고 드셨나요? 설아가 사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로 간군이 따라 들어왔지요. 그려, 네 약은 먹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리도 쓴 것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륜의 투정 섞인 말투에서 따뜻함이 묻어났지요. 이제 우리 마을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아요. 설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사랑방 안은 따뜻했지요. 이제 마을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문혁의 악행은 끝났고 백성들의 삶터는 다시 그들의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봄날 벚꽃이 흩날리던 때였습니다. 한양에서 과거 시험의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지요. 간군 도령이 급제하셨다고요? 설아는 소식을 전해 들은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맑은 눈물이 고였지요. 그 많은 책을 밤새워 읽으시더니 설아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간군이 자신을 간호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읽었던 이유를, 달빛 아래 글을 읽다 잠들어 있던 그 많은 밤들의 의미를. 며칠 뒤 간군이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급제 홍패가 들려 있었지요. 설아 아가씨, 도령님 정말 축하드려요.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은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했지요. 이제 저는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간군의 말에 설아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에 설아의 눈이 커졌지요. 하지만 혼자서는 아닙니다. 설아 아가씨와 함께 이 마을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도령님, 제가 조정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들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간군은 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와 함께 이 마을을 지켜주시겠습니까?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잎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지요. 네, 함께 하고 싶어요. 설아의 대답에 간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진 순간이었지요.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요. 네, 도령님.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봄날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늦봄의 어느 맑은 날 설아와 간군의 혼례가 치러졌지요. 우리 딸이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서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잔치를 벌였고 그들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지요. 설아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이 이렇게 평화로워질 수 없었을 거야. 그래, 간군 도령과 함께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주시는 거지. 혼례를 치른 후 두 사람은 마을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간군은 조정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마을의 일을 살폈고 설아는 여전히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먼 유배지에서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서문혁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지요. 끝내 뉘우치지 못하고 떠났다 하오. 그의 악행은 끝났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월이 흘러 설아와 간군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부모에게서 정의와 사랑의 의미를 배우며 자랐지요. 어머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그래, 오늘은 한 용감한 아가씨와 그녀를 사랑한 의원 이야기를 들려주마.
설하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정의와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지요. 이렇게 설하와 간구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달 밝은 밤이면 마을 뒷산에서 설아와 간군이 거닐며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의와 사랑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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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